안녕하십니까. 최진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자질 9번째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도 표국을 하는 포퓰리즘에 속을까? 우리 국민은 문맹률이 세계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런 나라의 국민이 허황한 포퓰리즘에 빠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BC 8세기에 나온 그리스 아테네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파르테논 진제라고 합니다. 포퓰리즘이 무엇인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포주기식 복지정책을 공략한 후보에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세계 최초로 민주정치를 도입한 도시국가 아테네의 쇠망 원인의 하나로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난으로 꼽고 있습니다. 2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였습니다. 포퓰리즘의 하나가 테오리콘이라는 복지정책입니다. 테오리콘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끈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정책화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최하층 시민, 제4계급이 군무와 공무에 의무주로 종사해서 본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에만 적용했던 경제적 보상 정책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죽고 선동 정치가 크레온이 등장하면서 테오리콘은 모든 시민을 위한 상시적 복지로 변질했습니다. 군사적인 작전이나 추천에 의해 행정직을 맡지 않을 때도 본업을 통해 버는 것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국가가 모두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자 테오리콘은 병력 기피 한 가지 수단이 됐습니다. 병력을 이해하지 않아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약간 적은 거의 비싼 돈이기 때문에 기피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테오리콘 제도를 본래 취지로 돌려놓고 싶어도 시민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군함을 만들거나 물을 얻기 위한 수로공사가 필요해도 테오리콘에 손대는 것만은 시민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중우정치라고 하죠. 어리석은 백성들의 정치라는 뜻입니다. 중우정치를 혐오한 철학자 플라톤은 테오리콘이 아테네 시민을 거지로 바꾸어 나왔다고 이렇게 일갈했을 정도입니다. 회의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4계급은 돈이 필요하면 테오리콘을 놔두고 제3계급 이상의 자산가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간이 비면 임시 정세를 해서 재정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테오리콘이 나라 경제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떠오르는 강국 마케도니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해군력을 재건하려 해도 재정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몰락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포퓰리즘에 따른 중우정치 때문입니다. 투기디데스는 민주주의 흥망성쇠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라고 이렇게 일갈했을 정도입니다. 아테네 민주정부 멸망한 후에 2000년이 지난 1980년대 가까스로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회복됐지만 또다시 복지 포퓰리즘의 덫에 허덕였습니다. 1981년에 집권한 그리스 진보 정권은 2.5배나 넘는 공무원을 정원하고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대중교통 같은 과잉복지 국가보도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테네로부터 그리스까지 2000년이 넘도록 포퓰리즘에 맞들인 권력자는 국가가 망하든 말든 정권만 유지하면서 자기들만 호식하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최근에 조강한 남양주 시장은 뉴스일보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 번 시작된 포퓰리즘은 나라가 거들나도 멈추지 못한다고 단정하면서 이것이 포퓰리즘의 무서운 함정이라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사실 석유 매장 세계 1위로 1950년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남미 최고의 부국이던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1999년부터 내리사선을 하며 재임 14년 동안 가장 가난한 나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포퓰리즘에 중독된 차베스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은 외면한 채 석유판 재원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치료품 등 23가지의 무상 시리즈를 광분했습니다. 왜 광분했을까? 포퓰리즘이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8년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파국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물가 상승률 무려 137만 %, GDP가 국가 부채 비율은 10년 전보다 25%에서 182%로 치솟고 201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39%, 10년 전 1만 달러 넘던 인당 GDP는 2,500달러로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141개 국가 중에서 133위로 추락했고 한때 27%였던 빈곤율은 90% 이상이 되고 국민 중 500만 명이 나라를 탈출해 떠도는 난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베네수엘라는 물가 상승률, 실업률이 남미 최고인 반면에 경제 성장은 남미에서 최저입니다. 차베스 이후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기와 범죄로 들끓는 나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세계 경제 강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몰락, 베네수엘라의 국가 부도 상태, 역시 아테네가 보여준 포퓰리즘 정치와 과도한 재정기출 업보의 속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부유 유력 후보가 과잉 복지, 과잉 재정 지출을 공략하고 있는 것도 아테네 그리스를 닮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고 노sin중에게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병사 월급을 200만 이상으로 인상한 내용을 공략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2023년 내만 19조 원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연간 20조 원의 거액이 필요합니다. 복지주마들부터 외식수당, 푼돈, 가짜 기본소득이란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진보적 복지정책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현 단계에서는 지속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 절감,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분, 세금 감면 축소, 국토 보유세, 탄소세 신설 등으로 충당하지만은 현실성 역시 떨어지다는 평가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존 복지 정책의 전면 재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사이 88%께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자기 경기도에만 100% 지원 주겠다고 선언했던 것도 전체 국민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전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거기다 대학에 안 가는 청년에게는 해외여행비로 1,000만 원씩 주면 어떤가? 이렇게 했다 하니 기가 찹니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가 그랬듯이 새로운 현금 복지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을 반복하면 국민들은 혜택이 아닌 권리로 인식이 된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입니다. 국가 지도자 했던 대통령 후보가 공적으로 발표하는 포퓰리즘은 중우정치를 부추기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기 쉽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 세계 역사가 증명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우정치란 결국 어리석은 대중정치를 말합니다. 이성보다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좌우된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를 말합니다. 세계에서 문명률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바보 천지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포퓰리즘만 막아야 됩니다. 김학순 작가의 칼럼도 참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